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따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또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은 접종력에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합니다. 3월 14일 월요일 투데이샷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청이 55년 만에 광교 신청사로 공식 이전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신청사로 이전하고 5월 30일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 지상 25층, 연면적 16만 6,337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4,708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습니다. 도는 청사 이전이 막대한 물량을 옮기는 작업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기본 방향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사 이전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항의 물동량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관문인 제2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관심이 높은데요. 관련 소식을 나현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현재 개발 중인 용현 하객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능해 나들목에서 하객 분기점까지의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검토해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의 물동량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관문인데요. 일평균 5만 7천여 대, 연간 약 2,10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고속도로 개통 당시는 주변 지역은 공장 등이 모여 있어 큰 문제는 없었지만 도시개발 사업과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교량 형식으로 설치된 제2경인고속도로는 소음과 분진 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가 지금 고가도로 형태로 되어 있어 갖고 여기에 이제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굉장히 소음이라든가 분진 문제 때문에 주거 환경을 좀 저해하는 그런 시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이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용현하기 그 블럭의 소음 대책으로서 그래서 이 지하화를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은 용현 하객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SK 스카이뷰와 하객 두산이브, 힐스테이트 하객 등 4개 블록 사업이 완료돼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동양제철화학 이전 부지에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가 2020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한 1블록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오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양쪽으로 인접해 약 1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곳이 바로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는 구간인데요. 인천시는 거주지로서의 적합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공원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간경기TV 나연진입니다. 수원시가 입주가 시작된 경기 융합타운으로 인한 교통 혼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 융합타운 조성 사업은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수원시 영통구 일원에 경기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등 15개 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입주에 따른 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수원시는 경기도의 교통 네트워크 개선 사업을 건의하고 교통 포럼을 꾸준히 개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장을 방문한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은 주민과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인천 어촌특화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 발전법에 따라 어촌 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어촌마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어촌마을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직거래 마케팅, 어촌체험 휴양마을 컨설팅 등 11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숙박한 관광객의 절반이 야영과 캠핑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숙박자 중 경기도 내에서 숙박한 비율은 94.6%였으며 이용 숙박시설은 야영장이 48.4%로 가장 높았고 펜션 22.7%, 호텔이 9.6%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캠핑 산업의 성숙과 경기도의 우수한 자연환경, 캠핑 인프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등이 복합적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반가운 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비는 서해안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이번 주는 흐리지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